다가올 설 연휴, 나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작품 한두 개쯤은 정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설 연휴 동안 정주행하기 좋은 애니메이션 10작품을 선정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해차로 연휴가 끝나도 다 보지 못하는 작품은 제외를 했고요. 가능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작품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도 가급적 다양하게 섞었으며 웰메이드라 판단되는 작품을 선정하였으니 모두 설 연휴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나만이 없는 거리입니다. 평범한 피자 배달 알바생인 사토루는 리바이벌이라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되돌리는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통해 사람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주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타임슬립되어 해결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인 사치코가 연쇄 유괴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는 연쇄 유괴 살인 사건과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과연 사토루는 무사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깔끔한 스토리와 복선 해수, 그리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작화가 인상적이며 타임슬립이라는 전형적인 이 능력을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이올렛 에버가든입니다. 전쟁고아인 바이올렛은 군인에게 걷어져 인간병기로 훈련을 받게 되죠. 종전 후 그녀는 손님의 편지를 대신 적어주는 자동 수기 인형이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며 감정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인간병기로 활동하며 무감정의 상태로 지내왔던 바이올렛은 손님의 목적에 따라 능숙하게 내용을 작성하고 적절하게 써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점점 인간성을 회복해 갑니다. 특히나 감정 전달의 매개체로 편지라는 요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적 감성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작화는 작품을 보는 내내 지루할 틈 없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암살교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의 70%가 손실되며 세상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쿠노기 가학과 중학교 3학년 2반에 특별한 선생님이 오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달의 70%를 파괴시킨 생명체 살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반 학생들에게 1년의 시간을 주었고 그동안 자신을 죽여보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할 경우 지구를 파괴시켜버리겠다는 살선생. 과연 3학년 2반 학생들은 살선생을 죽이며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학교라는 무대로 조금은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암살교실이죠. 살선생이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재미와 감동 그리고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으며 특히나 엔딩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슈타인즈 게이트입니다. 평범한 중2병 대학생인 오카베는 어느 날 타임머신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강의 후 크리스라는 여자가 살해당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오카베는 친구인 다루에게 그 사실을 문자로 보내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오카베는 분명히 어제 살해당했을 크리스를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초반의 지루함이 존재하지만 이 지루함을 버텨낸다면 당신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중반 이후 펼쳐지는 사건의 해결 과정이 매우 긴박하고 박진감 넘치게 그려지는데요. 분명 다 보시고 난다면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 피쉬입니다. 오쿠라무라 에이지는 이베 슈니치와 뉴욕의 스트릿 갱단을 취재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거기서 뉴욕 스트릿 갱단의 하나인 애쉬 링크스의 스트릿 갱단을 취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갱단들 간의 항쟁에 말려들게 되면서 에이지는 일행인 슈니치와 헤어지게 되고 애쉬와 같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일은 계속해서 꼬이고 바나나 피쉬라는 마약까지 얽히게 되면서 에이지와 애쉬는 음모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과연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누아르적 요소가 돋보이지만 이 작품의 최대의 장점은 오묘한 캐릭터들의 감정선이죠. 위태로우면서도 단단한 캐릭터 간의 관계성은 작가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엔딩조차 만족스럽다는 점에서 분명 정주행의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쿄굴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던 평범한 대학생 카네키 켄은 정체를 숨긴 굴 리제의 꼬임에 넘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죽기 직전 구울인 리제가 공사장 철근에 깔려 사망하고 카네키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죽어가는 그에게 리제의 장기가 사용되는데요. 그렇게 카네키는 반인 반구울이 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과연 반인 반구울이 된 카네키는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사실 추천 전 고민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쿄 리의 실패 때문이죠. 그러나 1기는 충분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카네키가 점점 구울로 각성해가는 과정과 그 내적 갈등을 아주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리는 보지 마세요. 7번째는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세계로 소환된 스바루는 왜, 어떻게 이세계로 왔는지 모른 채 골목에서 강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스바루를 구해준 건 은발의 소녀와 고양이 정령이었는데요. 자신을 도와준 은발의 소녀에게 첫눈에 반한 스바루는 은혜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소녀를 돕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둘은 누군가의 습격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스바루가 눈을 뜬 곳은 천국도 원래의 환경도 아닌 이 세계에 소환되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과연 스바루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사실 리제로는 스바루나 에밀리아라는 주연급 캐릭터뿐만 아니라 렌가 람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에 많은 팬들이 매료되었던 작품이었죠. 이 세계물 중 몇 안 되는 수작으로 불리며 EMT, RMT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개인적 취향은 ENT인데요. 아무튼 즐감하세요. 8번째는 데스노트입니다. 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던 라이토는 우연히 사신의 데스노트를 얻게 됩니다. 시험 삼아 사용한 데스노트는 진짜였고 악의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라이토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갑니다. 이런 라이토의 행동에 데스노트의 주인이었던 사신 류쿠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관심을 갖던 것은 류쿠뿐만이 아니었죠. 바로 일본 경찰과 FBI 그리고 천재 명탐정 L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전투씬 하나 없이 두뇌 싸움만으로 엄청난 긴장감과 박진감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특히나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라이토와 L의 대결은 꼭 봐야 할 명대결이라 생각되어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기생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생생물의 습격을 받아 시니치는 위기에 놓이게 되고 가까스로 뇌의 점령을 막아 기생생물은 결국 오른팔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둘의 이상한 동거는 시작되고 다른 기생생물들의 공격에 맞서가게 되는데요. 인간의 생존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한 작가의 탁월한 설정과 긴장감 있게 그려지는 전투씬은 작품의 스토리를 쉴 새 없이 끌고 갑니다.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작품 중 가장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라 생각하는데요. 진중한 이야기와 스릴감을 즐기신다면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10번째는 강철의 연거술사 브라더후드입니다. 사실 블리치나 나루토 같은 전형적인 소년 만화는 추천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의 연금술사를 추천한 이유는 적절한 회차와 완벽한 스토리라인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가져야 할 매력있는 캐릭터와 액션이 재미와 감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연금술이라는 소재를 통해 실패와 대가를 그려내고 자신의 팔과 다리, 동생의 몸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는 평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캐릭터, 연출력, 스토리 등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명작이기에 이번 설에는 정주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